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요즘 남쪽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보면은요,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공중에서 촬영한 화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치 직승기에서 찍은 듯이 눈이 시원해지는 이런 화면은 바로 무선으로 조정이 가능한 소형 무인 비행기, 그러니까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어른들이 가지고 노는 비싼 장난감 비행기 취급을 받던 드론이 사회 전 분야 곳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드론의 숨겨진 능력,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서울 시민의 휴식처인 한강에는 드론 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휴일이면 학원 스트레스를 날리러 왔다는 초등학생에서부터 나 대신에 사방팔방 날아주는 게 재미있다는 50대 부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취미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 모여드는데요. 손바닥보다 작은 왕구용 드론, 200만 원이 훌쩍 넘는 촬영용 드론, 직접 만든 경기용 드론 등 크기나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16년에 4만여 명 수준이었던 남한 최대 드론 동호회의 회원수는 2년 만에 10만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드론의 인기가 높아진 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준 드론 쇼도 한몫했는데요. 최첨단 드론 쇼는 물론이고 이제 드론은 사회 전 분야에서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드론 택배입니다. 작은 비행기가 과연 안전하게 물건을 배달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2017년 11월 남한의 우정사업본부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4km 떨어진 작은 섬 등량도에 우편물을 드론으로 배달했습니다. 8kg의 우편물을 정확하게 전달한 후 출발지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 2시간 이상이나 걸리던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거죠.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2022년에 드론 배송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농촌에서는 드론 자격증 따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일손 부족의 대안으로 드론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논밭에 씨를 뿌리는 일부터 제초제 살포까지 드론의 활용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이기까지 한데요. 드론 한 대가 하루 최대 축구장 60개 크기 면적의 제초제를 살포할 수 있다고 하니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는 드론만한 일꾼이 없는 거죠. 그 밖에도 화재 진압, 범죄 예방, 수색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시범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늦어도 4, 5년 안에는 드론이 각 분야에서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인터넷 반응 살펴보면요. 드론 기술이 점점 발전해 가는데 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쓰여서 이로운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론이 만드는 변화, 이제 시작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드론이 비싼 장난감인 줄로만 알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되는 걸 보니 기술 발전이 놀랍습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요, 드론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거라는 사실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드론 발전의 뒤에는요, 사람 대신에 드론을 조종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무선통신망 5G 등의 기술 개발도 한몫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얼마나 발전하게 될까요? 드론의 발달은 군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한의 병무청이 2018년 드론 운용 및 정비병을 신설하고 전문 특기병을 선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군은 지금까지 드론 운용을 장교나 부사관에게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조종과 정비 인력이 더 필요해지면서 드론 부대까지 창설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드론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드론을 실전 배치해서 정찰부터 공격까지 전방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대전은 드론전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인명 피해 없이 장기전을 펼칠 수 있는 드론의 중요성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드론을 날리는 것보다는 이걸 타고 한번 날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통체증 없이 어디든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인데요.
이미 중국에서는 그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아직은 가격도 좀 비싸고요.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드론이 나올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2번 가기는 싫어하는 곳, 바로 군대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상이 통제되고 심지어는 사회와 격리된다, 이런 느낌까지 받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일과 후에 저녁 외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상상도 못했던 변화는 가기 싫은 군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남한의 국방부가 내놓은 병력 문화 개선책인데요. 과연 뭐가 달라질까요? 2018년 8월 19일 남한의 국방부는 2019년부터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인 부대 밖 외출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13개 부대에서 외출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 부대로 지정된 사단에선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 일과 후에 병사들이 외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일 외출은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저녁 점호 시간 전인 오후 10시까지인데요. 병사들의 외출은 부모와 가족 등의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대와 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되고요. 음주는 엄격히 금지하지만 지휘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PC방 출입은 가능해졌습니다. 파격적인 정책인 만큼 반응도 크게 엇갈립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 나타난 긍정적인 여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군도 변해야 해요. 내가 군 생활할 땐 꿈도 못 꿨던 일이지만 군대는 감옥이 아니다. 이 말에 찬성합니다. 문제없이 잘 운영해 주세요. 이런 의견이고요. 또 후방 부대원들이 주 1회, 2회 외출하는 거, 이게 국방력에 큰 손실일까요? 저는 오히려 군 생활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 군대에서 외출은 사실 포상 성격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으니 외출에 자유를 주면 군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남쪽에서 군대를 가면 젊음을 허비한다, 이런 인식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편견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바꾸기 위한 남한 정부의 노력은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사병들이 해왔던 눈 치우기, 풀 뽑기, 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 시설에 맡기기로 결정했고요. 2018년 4월부터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2019년부터는 전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네, 요즘 군대가 예전보다는 병사들의 복지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군인은 직장인이 아니다. 국가방위는 24시간 지속된다.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의견이고요. 또 아직은 시기상조다. 외출 중인 장병들을 일일이 감독할 수가 없어서 탈영 또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 네, 절제된 생활이 필요한 군대라는 공간에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군 기강이 해이해져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실효성과 차별에 대한 논란도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외출을 한다고 해도 이동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쓸 수 있는 시간은 한두 시간 남짓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게다가 오지와 전방에 배치된 장병들은 도심에 배치된 장병들에 비해서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차별이 더 커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군인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어느 신문의 표현처럼요. 장병 복지 차원에서 군 당국이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 현실을 고려할 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죠. 이런 의견까지 잘 반영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